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선비의 일기가 발견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사학과에 또 출강하고 있는 지역사 연구자인 김철배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선비의 일기인데 45년 동안의 기록이라면서요, 그 일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그 부안군 주산면 예. 거기에 사는 홍해마을에 사는 기행현이라고 하는 선비가 기행연? 현 현, 기행현이라는 선비가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기록한 기록입니다. 방대한 기록이네요. 예, 생각보다 매일 일기를 많습니다. 썼던 모양입니다. 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74년부터 1881년까지는 아마 다른 데에다가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속에 달력위에다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미처 옮겨 적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게 됐나요? 이 일기는 2011년도 4월쯤 해서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요. 당시 그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곽형주 선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 다급하게.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번 와서 봐주십사 하고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주 젊으신 도예가 선생님이세요. 기권 선생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정도니까 그런 분이 이런 고서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도 놀랐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자료가 뭐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일기도 저희가 한 3종을 확인을 했습니다. 1866년부터 1960년대까지 약 한 100년에 걸친 일기였고 관련된 고문서, 관찰 이런 것들이 한 50종 정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집안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기가 이제 홍제 일기라고. 예. 예. 왜 홍제 일기죠? 예, 아마 저희가 좀 잠깐 착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책이 도해제 일기라고 돼 있었고 두 번째부터 홍제 일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두 종의 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해제라고 쓰다가 홍제라고 호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그 부안의 남쪽에 도소봉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그 동네에서는 뒷박산 이렇게 불러요. 뒷박산 아래에 있는 홍해마을에 사는 거사 이런 의미로 도해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전 백학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한테 홍제라고 하는 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제 일기. 예, 아마 네. 홍해마을에 사는 거사 이런 뜻으로 바꿨는데 이 홍자가 기록의 홍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하고 이제 연관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45년간. 예. 뭐 옛날에는 임금님도 이제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뭐 벼슬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까? 이 주인공은 일기를 썼던.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이 후손도 이분이 약 5대조 정도 어르신 되시고 네. 그냥 기록만 남겨 있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이런 정도만 알 수 있지 더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 사람의 이제 이분의 직역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네. 다만 이분은 끊임없이 견문을 적고 있습니다. 가정사보다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심정보다 자기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시대의 증언자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네. 이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라든지 사회, 정치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기는 이제 뭐 자신의 회고가 들어간다든지 일상도 적게 되는데 예. 주로 이제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일기에 기록을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5년간의 기록인데 이게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까? 아이고 아직 요원한 일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2013년부터 이제 팀을 좀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좀 넘어서서 팀을 이뤄 가지고 지금 탈초를 하고 있고요.
약 지금 7책 중에서 2권을 탈초한 상태입니다. 네. 장차 자료집으로도 좀 내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갈겨 쓴다고 하잖아요. 흘림체라고 하는 초서로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번역하기도 좀 어려움이 많다고. 예, 그것을 이제 정자로 저희가 이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을 이제 한글 활자화해야 되는데 이거 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서를 뭐 특별히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제가 샘플로 1895년 약 1년간 일기만 탈초를 했더니 한 2만 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500자에서 1000자 정도는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서를 잘 하시는 네. 저희 선배님들 모시고 또 이거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후배들 모시고 해가지고 한 6명이 본격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 고문서잖아요, 일종의. 예, 저희는 고문서로 지금 네. 접근했습니다. 예. 당시의 시대상이라든지 맞게 뭐 쓰이는 은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속어 이런 것들도 이제 적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중적인 뜻도 담겨져 있고 하다 보면 전혀 다르게 이제 번역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한문 문학이 아니고 이제 일상을 기록한 것이었고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자료라고 생각되고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기에 이제 카피본을 가져오셨는데 저에게 한번 건네 주시겠습니까? 예. 일기를 뭐 전체를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칼라로 카피본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흘림체입니다. 이게 초서라고 하는. 예. 이게 지금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1894년도 3월 기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1894년도 이전의 상황을 스캔을 좀 계속 했었고요. 1894년도 이 지금 가운데 부분이 1894년 3월 27일 기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던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동학농민혁명 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백산대회 실체를 사실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에는 이제 이분이 자기 뒷산에 직접 올라가서 도소봉에 올라가서 이제 백산을 바라보면서 사실 백산과의 거리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제가 도소봉에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이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직접 동학군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학군이 그 26일 날 어제 26일 날 백산으로 움직였고 그날부로 네. 동학군 그 전에는 이제 동학지인, 동학당, 동학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다가 그날부터 이분이 이제 동학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명백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 스스로는 동학에 입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일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1894년도 동학농민혁명 전쟁기라고 하는 1894년도에 1년 동안 약 2번의 입교 이제 제안을 받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입교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분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동학민혁명 당시에 그 1년 동안 이제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1895년도에 동네에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총살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써놔가지고 그대로. 예. 네. 일기니까 뭐 팩트 사실 그대로 적었겠죠. 저는 사실 가감 안 하고. 예. 네. 동네 사람이었고 네. 그분들이 자신을 또 입교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이분들이 명예회복이나 연대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명예회복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 뭐 번역하면 할수록 또 점입 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예. 내용도 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분이 이제 1866년부터 1911년도까지 미고가의 변동을 계속 써놨습니다. 아, 쌀 가격. 예, 쌀 네. 가격. 이 쌀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자급자족 체제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866년에 이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3월인데 12월부터 일기에 쌀값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근현대사, 격동기 그리고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기를 통해서 본 것은 줄포에 청나라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쌀을 사가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것은 이 조선에서만 가뭄이 있는 게 아니고 청나라, 일본도 같이 가뭄이 들어서 조선으로 쌀을 사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네. 아니, 쌀값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약 40년간 이어지니까 이것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1894년 동학민민혁명 전에 이제 그 이쪽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보통 쌀 가격을 이제 5냥에서 8냥으로 잡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아직 이렇게 실질적인 자료가 없을 때 이제 통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 일기에서는 약 15냥에서 20냥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1888년도 무자년에는 네. 아마 전국적으로 대가뭄의 시대였는데 쌀 가격이 올라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그 1888년도에는 보통 평균 가격이 저희가 6냥에서 8냥으로 왔다 갔다 하던 쌀값이 20냥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1889년도에 환곡을 풀어가지고 한 번 네. 안정화시키는데 그 뒤로 89년부터 94년 1월까지 쌀 가격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5냥까지 뜁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공부할 때 춘궁기, 추궁기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춘궁기에는 이제 왜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쌀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가을에는 추수를 하니까 쌀가격이 내려갈 건데 네. 1889년부터 94년까지는 쌀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약 5년간 쌀가격이 계속 지속되면 아마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조병감만 맨날 얘기를 하는데 네, 고보군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안 향교 앞에 가면 선정비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이름을 거론하기 어떤가 싶은데 이운필이라고 하는 현감 네. 그 선정비는 잘려져 있습니다. 워낙 묘하게 백성들에게 좀 잘려 힘들게 했었던 모양이네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 이운필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 현감으로 있으면서 또 현감을 또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윤성구라고 하시는 현감으로도 바뀌었을 텐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조병갑뿐만 아니고 윤성구도 그렇고 이분들이 1893년 이때는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백성들이 참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비를 세워야 된다고 네. 마을마다 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가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네. 그 비석이 잘라진 것을 보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네. 가서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제 실질적으로 또 다시 하나 나온 것이 되고요. 예, 이것은 이제 부안의 상황입니다만 네. 이분은 부안, 고부, 정읍을 이렇게 아울러서 계속 스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행정구역으로 부안군, 정읍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쌀 가격이라든지 예. 시대상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흥미롭네요. 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좀 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좀 연구 인력들이 함께 해서 나머지 5권도 빨리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작업이 좀 더딘가요? 어떻습니까? 예산 문제인가요? 예,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네. 아직 어필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동학 12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 저희가 준비가 다 안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논문도 좀 나오고 자료집도 지금 내보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역시 그 관심의 문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지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 아니어도 저희는 하는 일이 그냥 공부라 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재밌게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계속 탈초하면서 이제 모르는 글자도 익혀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현장 답사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둘러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사실은 가이드북이어서요. 네.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뭐
지원하고 상관없이라도 저희는 계속 해야죠. 그렇군요. 예. 예. 동학 관련돼서도 또 새로운 사실들이 이분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기의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나타나고 있죠. 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금구치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네. 여기에 이제 금구치 당시에 어떤 분은 뭐 2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만 명이면 지금 임실이나 진안 군민이 전체가 다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라에서 이것을 밀란으로 규정하고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이분 네. 기록에 이분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네. 약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 모여서 궁궁 을룰 진법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네. 거기에 이제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훈련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아직 기록에는 없었던 기록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제 쓴 기록이고요. 네. 근대 기록의 특징은 이제 선비들의 전유물이었다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경험을 쓴 일기는 많은데 이것은 그 전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계속 쓰다가 동학농민혁명을 당했고 끝나고 약 15년 이상을 더 써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쓴다는 뜻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네요. 이것은 대단히 네. 중요한 자료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동학농민혁명 그 1894년만 이야기하지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까지는 자세히 스캔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일본군 순사가 골목길을 횡행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내용이 다 여기서 예,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읽고 이런 공포 정치를 좀 했었겠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죠. 예. 참 새롭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45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사보다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귀중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45년 동안의 홍제 일기, 호가 이제 홍제인 분의 그 일기인데, 선비의 일기인데, 참 앞으로도 빨리 5권이, 남아있는 5권이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고문서, 제대로 된 한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번역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저희가 사실 여기 기곤 선생도 사실은 뭐 그 문학이 있는 집안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그나마 네.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집안들도 저희가 많이 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뒤주에다가 걸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마 끝에 이제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그 다rum에 놓지 이렇게 보관해 놓는 집안도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집안의 후손된 며느리들이 이제 자식들은 사실은 선대 어르신들에 대한 기억이 뭐 술에 취해 있다거나 늘 좀 가만히 있다거나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는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왜냐하면 자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버지는 시골에서 볼 때마다 술 취해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들들한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은 이제 처마 끝에 뒤주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선비들 중에는 그 일본 강점기대 아니면 대한민국 전환할 때 양옷이나 서양 것을 거부했던 선비들이 많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선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뒤처졌겠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지 못할 때 술도 좀 먹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작업해 놓은 것이 저희가 지금 찾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풀어져 갈 때 네. 너무 즐겁고요.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이제 그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코 선조들의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은 편견이네요.
예,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후손들이 볼 상황이 때.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해하는 경우 이런 것은 그럴 수밖에 빨리-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예. 이 책 외에도 또 재밌는 걸 또 구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태조 영정 모사 도감의 괴. 예,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것은 그 전주에 있는 전주 경기전에 있는 국보 317호 태조 어진을 모사했던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전주시로부터 이제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두 종을 같이 번역했습니다. 네, 태조 어진은 지금 1872년도에 서울에 있는 영의전에 있는 것을 전주로 이제 모사해서 봉안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들고 계신 것은 예. 태조 영정 모사도가 무교라고 해가지고 이건 1688년도에 전주에 있는 것을 서울로 가져다가 모사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로서는 태조 어진이 이제 특화된다 생각하면 이런 그 문헌 자료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 그렇군요. 예. 아까 이야기 도중에도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일기를 구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모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지금 그 지역 사료 연구회 이렇게 이름을 달아가지고 2013년도 7월에 공식 결성을 했고요. 80학번부터 2008학번까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자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읽고 느끼고 하는 모임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기를 곧잘 썼는데 일기 안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예. 한 사람의 일기가 이렇게 소중한 또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애향의 시작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또 애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조선왕조실록도 다시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이 번역이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고문서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고문서들 발굴해서 번역하는데 꾸준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느덧 3월입니다. 3월은 뭔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준비하신 거 잘 꾸준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